자, 최순실, 고영태 법정에서 마주했는데요. 자, 이런 대화까지 오갔다니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요. 최순실과 불륜, 당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고영태란 증인의 신뢰를 깎아내리겠다. 이것이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인데 고영태는 역겹다고 반응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동재 기자. 네. 오늘 이제 10일차 변론 있었죠? 헌법재판소죠? 네. 네.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헌재는 일단 이번 달 16일과 20일, 그리고 22일 세 번에 걸쳐서 추가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네. 최종 선고일은 물론 아직 최종 변론 기일도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17명 중에 대해서 8명에 대해서 추가로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정미 재판관입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떠났기 때문에 9명이 아니라 8명으로 심리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2월 말까지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것이 현재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정미 재판관이 떠나는 3월 13일 이전에는 가능할까요? 일단 대선 후보 중에 지금 이제 3위권 이하로 내려온 이재명 성남시장이 빨리 하자고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과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새누리당 세력들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조속히 2월 안으로 탄핵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자, 이정미 퇴임 전 이것도 아니고 2월에 해달라고 요구하네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주장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만 왜 이렇게 빨리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정미 재판관 퇴임한 이후에 그 시점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3월 13일이 퇴임 예정일인데 만약에 퇴임 예정일까지 그 변론이 계속 이어져서 그 변론 종결을 못하고 또는 이 판결문을 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좀 더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관이 7명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2월 20일 날 변론 기일 지정했고요. 이동재 기자. 이날 최순실 씨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때 하면 3월 13일 이전에는 판결문 쓰는 게 좀 쉽지 않나요? 역시 2월 좀 짧아서 그런 겁니까? 이게 탄핵 심판 결정까지는 그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요.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거쳐야 되는데 먼저 평의 일정을 전하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발표하는 데 이어서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을 거쳐서 최종 표결하는 평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후에 그걸 확정하는 과정을 밟아야 물리적으로 2월 말까지는 결정이 가능한데 이때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2월 말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2월 20일 이후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 헌재에 직접 나가서 그 법사위의 소추 의원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다. 질문에 응하겠다 할 경우에는 3월 초라도 날이 잡힐 수 있잖아요. 그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길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시간을 늦추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3월 13일 이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레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자, 헌재가 이번 달 22일까지만 한다고 선언한 적은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이제 두 가지 심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동재 기자는 어제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만난 그 법정 그 안에 직접 오랫동안 지켜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어저께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고영태 씨는 오후 2시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밤 10시 40분까지 8시간 넘게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최순실 씨는 고영태 씨가 입장했을 때 힐끗 쳐다보는 모습을 2번 정도 몇 차례 쳐다보는 모습을 보였는데 고영태 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재판장을 향해서 정면만을 바라보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렇게 이제 잠시 후에 고영태와 최순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거 저희가 약간 영상으로 준비한 것인데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질문하고 답하고 존댓말하고 뭐 반말하고 좀 섞어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보도가 사실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 최순실 씨가 80% 정도는 존댓말을 썼는데요. 네. 가끔 가다가 이제 말을 이어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는 부분이 한 10% 정도는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요, 오늘 아침 이제 신문에 대체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떤 대화를 나눴나 저희가 재연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 일부분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신용불량자에 빠졌던 고영태, 20살 어린 그 남성을 최순실이 구제해줬다. 최순실이 묻고 고영태가 답하는 그 장면입니다. 저희가 구성해봤습니다. 고영태 씨, 신용불량 부분, 그거 제가 이경재 변호사랑 가서 문전 해결한 건 알고 있죠? 그건 잘... 여자랑 둘이서 저 신용불량 걸려서 카드 못 쓰고, 그래서 그거 통장 거래 안 됐잖아요. 그거 제가 해결한 거 분명한 사실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신용불량자 된 적 없어요. 그리고 그거 고민으로 개명하려고 법률사무소에 갔었는데 마약 점과 나와서 그거 못했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억울한 부분이 왜 고영태 씨가 저를 엮었다고 생각하냐면 그거 펜싱 장애인 팀이에요. 특히 고영태 씨 선배인 그 사람이 감독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제가 그걸 다 해가지고 사익 취하려고 한 걸로 보도됐던데 그럼 모든 사람이 공범이지.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어떤 기업을 만나거나 프로젝트를 저희가 먼저 제시한 적 없습니다. 최순실 씨가 항상 늘 알아봐라,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상영, 그 사람 제가 쓰자 했는데 유상영 한 달만 쓰자고 사정사정한 거 고영태 씨였고 그건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만 써보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직원인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노승일이도 그렇고 그쪽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고씨가 다 선후배로 엮어서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당신 부르면 오지 않았나요? 네, 둘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틀어져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만 이동재 기자, 네. 고영태 씨가 신용불량자였다. 그래서 그걸 최순실 씨가 돈으로 다 풀어줬다라고 내가 해주지 않았냐고 하는데 난 그런 적이 없는데 하고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가려야 되는 거죠? 네, 일단 고영태 씨의 경우에는 나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전혀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내가 당시에 이제 네. 변호사 사무실에 데려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신용불량자 부분에 대해서 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말을 네.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당신과 여자랑 신용불량을 같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 둘이 있는 관계에서 남녀 관계였고 이런 주장을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옛날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절대 아니다 이렇게 잘랐군요. 예, 일단 고영태 씨는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밝히지 않는 이상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관이 나서서 밝히거나 재판부가 밝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또 하나 묻는데 이제 고영태 씨가 고민우라는 이름을 썼다.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사실관계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고영태 씨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네요. 당신 고민으로 개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까지 갔다. 그런데 마약 전과 있는 것 때문에 불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개명,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제 개명 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나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그 범죄의 흔적을 없애거나 이런 경우에는 허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순실 씨 측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고영태 씨가 과거에 마약 전과가 있기 때문에 개명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추궁을 했습니다만 고영태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영태 씨의 사생활 측면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영태 씨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고영태 씨는 일관되게 그런 일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계속 이 얘기도 나왔거든요. 아니, 두 사람은 남녀 관계였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역시 고영태 씨는 전혀 다른 답을 했네요. 예, 고영태 씨가 어저께 재판에 출석해서 이런 불륜 관계에 대해서는 답할 가치가 없다. 신성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역겹다고 했고요.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 할 말인지 한심하다라고 자기 불쾌한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물으면 네.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답변할 가치가 없고 역겹고 한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좀 회피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저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면 볼 수 있지만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 의구심은 좀 남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했는지를 봐야겠는데요. 네. 거기에 아마 조금 전에 그 자막에 나온 그런 그 이야기 이외에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영상으로 재구성했던 것은 이제 그 어제 있었던 형사재판 증언이고요.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역겹다라는 내용은 이제 오늘 있었던 그 헌법재판에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했던 증언인데 이게 고영태 씨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고영태 씨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고영태 씨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범죄자였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리고 또 최순실 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이게 본질과 전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에게 도움될 것도 전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부분을 공격을 하고 계속 끄집어내는지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 뭔가 내부 고발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과거 신뢰를 문제 삼는 일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재판관이 볼 때 이 사람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다. 과거에도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라고 봅니까? 어떤가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재판관을 향해서도 그 신뢰를 깨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어떤 명분을 쥐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또 그런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온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 그 기각을 위한 뭐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져서 지금 태극기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건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 이런 탄핵에 이르게 한 장본인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런 그 인신공격성 그 발언과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자욱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떤 네. 숨겨져 있는 뜻을 이제 풀어주신 것 같고요. 그보다 이제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 재판 과정에서의 그 효과를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최순실 씨의 그 유죄 무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고영태 씨의 어떤 과거 행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증인들의 증언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증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충분히 유죄 무죄 여부를 재판부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네. 과연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했고 국민이 준 신임을 위반해서 더 이상 공직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가지고는 네.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불륜 여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네. 구자영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목적에서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얻는 부분은 없을 것이고 재판에서 재판관들이 중요하게 볼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고영태 씨한테 이제 질문을 이어가는데 당신이 최순실 씨하고의 신뢰를 깨면서 뭔가 나쁜 일을 한 것 아니냐. 그러니 당신은 신뢰가 없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얻고 싶은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경재 변호사 묻고 고영태 답합니다. 역시 재연 구성해봤습니다. 최순실한테 빌린 월세 보증금 3천만 원. 안 갚았죠? 무슨 뒷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증금은 6천만 원인데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씨 월세방에 최 씨가 찾아갔는데 어떤 여성이 정유라의 애완견을 안고 있는 걸 보고 최순실이 깜짝 놀란 적 있죠. 사생활이라서 답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 어디 한번 다 대보세요.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면 제 차로 낙원상가 앞에서 내려다 줬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가 데려가곤 했는데요. 최 씨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마다 피곤한데 대통령이 부른다, 스트레스 받는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최순실 씨는 청와대 비서들을 자기 비서인 양 대했고요. 자, 그러면 WK
실제로는 고영태 씨가 장악한 회사 아니었습니까? 내 회사였으면 내가 잘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터뜨리겠다고 최 씨 협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더 내가 억울하죠.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최순실한테 돌대가리를 왜 무겁게 달고 다니냐며 막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은 내가 최순실 씨한테 한 말이 아니고요. 최순실 씨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자, 청와대 보안 손님이라는 이유를 검문도 받지 않고 들어갔었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난 짜증을 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실제로 그 고영태 씨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사실 증인은 증언이잖아요. 실제로 네. 보고 들은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만 증언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신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고영태 씨 관련해 가지고는 고영태 씨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고영태 씨의 이야기 자체가 진실은 아니고 과연 그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증언 가치가 별로 없다, 증거 가치가 없다라는 쪽으로 좀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히 볼 때 그동안 네. 그 청문회에서의 증언도 그렇고 네. 청문회에서 증언은 사실은 증인에게 의견도 물어보고요. 증인의 견해도 물어보고 굉장히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증인 신문과는 다른 측면으로 진행됐습니다만 이번에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심판 절차에서의 증인 신문은 사실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 즉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그렇게 네. 증언한 것만 유죄무죄 판단 또는 탄핵심판 여부에 있어서의 증거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설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영태 씨의 이 그 최순실 씨가 뭐 짜증을 냈다라는 네. 그 증언은요, 상당히 자신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듣지 않고 이런 얘기를 상상해서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자신이 태워다 주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제3자인 재판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얘기가 진실에 부합하다 이런 것을 알리는 데는 좀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느 그 운전기사, 그렇죠. 최순실 씨 어머니의 운전기사가 세계일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가 이제 모임이 끝나고 올 때마다 대통령을 상대로 뭐 자기가 아주 뭐 뭔 줄 아나 봐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글쎄 무시한 듯한 발언을 했다는 기사가 좀 있긴 있었기 때문에 좀 맥이 닿는 내용이긴 합니다.